자, 추가적으로 동영상 만들면서 좀 궁금한 점이 심볼록 링크를 이용해서 F스텝 파일에 각각의 장치를 마운트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디바이스명을 이용해서 마운트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에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숲에 있는 논리 파티션을 마운트하는 거니까 제외하고, 여기 보면 데브 블락 PCI에서 바이네임 메타데이터 지정해서 메타데이터 디렉토리로 지금 마운트하는 요 방식은 바이네임 이용해서, 그러니까 부팅 시 메타데이터는 심볼 링크에 대해서 동적으로 장치를 가리키는 심볼 링크를 이용해서 마운트하는 방법이고, 반면에 라즈베리 파이는 그냥 장치명을 고정적으로 지정해서 각각의 디렉토리에 마운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데브 블락 바이네임 심볼 링크를 사용해서 마운트하는 이유 설명하는데, 리눅스 커널은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발견한 순서대로 데브 블락 VDA, 데브 블락 VDD1 같은 장치명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치명에 대해서 결국에는 보면 바이네임 디렉토리에 각각의 장치명에 대해서 심볼 링크를 부여합니다. 요거는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하드웨어가 인식되는 순서가 바뀌면 VDA가 VDB로 변경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예를 들어 물리적인 슈퍼 파티션이 위치하는 장치가 지금 부팅 시에는 데브 블락 VDA 2로 할당되어 있고, 물리적인 메타데이터 파티션에 대해서는 VDD 1로 지금 할당되어 있는데, 다시 부팅하면 결국에는 반대로 물리적인 슈퍼 파티션에 대해서 VDD 2, 메타 파티션에 대해서는 VDA 1, 이런 식으로 가변적으로 장치명이 할당되니까 결국 폰에서는 적어도 F스텝 파일에 라즈베리 파이처럼 고정적으로 장치명을 쓰면 부팅 시 가변적으로 장치 이름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결국에는 각각의 해당되는 파티션이 대응하는 디렉토리에 부팅 시마다 동일하게 마운트 되는 걸 보장하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아예 부팅하면 각각의 장치에 대해서 일단은 장치명을 할당하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파티션이 할당되었는가, 그걸 체크한 후 해당하는 파티션에 대한 동일한 심볼릭 링크명으로 지정하느냐,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안드로이드의 uEvent D 데몬이 부팅 시 GPT 파티션 테이블을 읽고 파티션 이름을 기반으로 고정된 가상 경로 데브 블락 바이네임에서 하이의 심볼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추측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은 각각의 파티션이 저장된 물리적인 파티션에 대해서 부팅하면 이 장치 이름은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부팅 시 각각의 파티션에 대해서 장치 이름을 동적으로 할당할 수 있는데, 할당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GPT 파티션 테이블을 읽어서 그 할당한 장치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티션인가를 알아가지고 해당 파티션에 대해서 동일한 이름으로 심볼링 링크를 생성하는 게 아닌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내용도 보면, 자, 바이네임에 있는 심볼 링크 데이터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에뮬레이터에 심볼 링크가 생성되는데, 그럼 부팅 시 물리적인 파티션의 이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다시 부팅하면 슈퍼 파티션에 있는 현재 장치가 슈퍼가 지금 VDA인데, 다시 부팅하면 실제 장치의 이름이 VDD가 되어서 재부팅 시 결국에는 지금은 슈퍼가 대부 블락 VDA인데 VDD가 되니까 대부 블락 VDD도 될 수 있다는 의미야. 그러니까 부팅 시 장치명은 바뀔 수 있으니 미리 링크로 고정적으로 접근한다는 의미야.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확실한가? 물어봤습니다. 자, 한계를 알면 또 거기에 따른 또 세부적인 게 또 계속 딸려 나옵니다. 설명드린 질문입니다. 자, 대답. 네, 정확히 맞습니다. 핵심을 완벽하게 간파하셨습니다. 예. 제 추측이 맞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커널이 부팅될 때 하드웨어를 인식하는 순서나 가상화 드라이브가 로드되는 순서에 따라 물리적 디바이스 이름, VDA, VDB, VDD 등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팅했을 때 슈퍼 파티션이 있는 장치명이 VDA이고 메타 파티션이 있는 장치명이 VDD인데 부팅할 때마다 이 이름은 바뀔 수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부팅 후 슈퍼 파티션이 대부 블락 VDD2로 바뀌더라도 바이네임 링크가 알아서 최신 경로로 갱신되기 때문에 시스템은 고정된 이름인 대부 블락 바이네임 슈퍼만 바라보고 안전하게 부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왜 커널 블록 이름 VDA, VDD는 재부팅 시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디바이스 탐색 순서의 미세한 차이입니다. 멀티코어 CPU 항공에서 커널이 가상 블록 컨트롤러를 초기화할 때 아주 미세한 타이밍으로 디스크 A가 먼저 잡히면 VDA, 디스크 B가 먼저 잡히면 VDB, 못한 것 같습니다. VDB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먼저 잡히는 순서에 따라 VDA가 할당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A가 먼저 잡히면 VDA가 되는 거고, 디스크 B가 먼저 잡히면 디스크 B가 VDA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드웨어 구성 변경. 스마트폰이나 에뮬레이터에 SD카드를 꽂거나 USB 스토리지 혹은 가상 디스크 하나를 추가 제거하면 기존의 VDD였던 장치가 VDE나 VDC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동쪽으로 새로 생성되거나 제거 시 장치 이름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 F스텝에 데브 블락 VDA라고 직접 적어두면 디스크 순서가 바뀌는 순간 잘못된 파티션을 마운트하거나 아예 시스템이 켜지지 않는 무한 재부팅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폰에서는 라즈베리 파이처럼 이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장치명을 지정해서 마운트하면 설명드린 것처럼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이네임 디렉토리에 있는 심볼 링크를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마운트 작업을 수행합니다. 재부팅 시 바이네임 링크의 동작 메커니즘입니다. 부팅이 될 때마다 다음 작업이 매번 새로 일어납니다. 재부팅 전 1차 부팅, 커널, VDA 파티션의 GPT 테이블 이름을 확인해 보니 슈퍼네 uEventD, 슈퍼에 대해서 데브 블락 VDA 심볼 링크를 생성합니다. 장치가 추가되거나 인식 순서가 바뀐 후 2차 부팅입니다. 커널 이번엔 VDD 파티션의 GPT 테이블을 확인해 보니 슈퍼네 uEventD 서비스에서는 이번에는 슈퍼에 대해서 VDD 장치명을 심볼 링크로 자동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F스텝이나 안드로이드 OS 내부 시스템들은 뒤에서 VDA2가 VDD2로 바뀌었는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데브 블락 바이네임 수프라는 고정 표지판만 따라가면 항상 올바른 수프 파티션에 도착하게 됩니다. 요약, 물리 가상장치명, VDA, VDD 등 재부팅이나 환경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가변적인 번호표입니다. 바이네임 심블링 링크, 안전한 고정 주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근데 앞에서 본 것처럼 라즈베리파이는 반면에 라즈베리파이는 고정장치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라즈베리파이용 AOSP 포팅 빌더가 바이네임 링크 대신 데브 블락 MMC-BLK처럼 P5와 같은 고정 디바이스 노드 방식 C입니다.를 그대로 사용하는 이유는 라즈베리파이의 하드웨어 특성과 포팅 과정의 단순화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에뮬레이터와 달리 라즈베리파이는 환경이 훨씬 단조롭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파이는 기본적으로 폰이 아니라 일종의 인베디드 보드니까 폰보다는 훨씬 환경이 단조롭고 명확하니까 바로 고정적으로 장치명을 이용해서 마운트하는 겁니다. 1. SD카드 컨트롤러 주소가 절대 바뀌지 않아. 스마트폰이나 서버 환경은 UFS, NVMe, 가상 디스크, 외장 SD카드 등 복잡하게 얽혀있어 부팅할 때마다 탐색 순서 VDA, VDB, SDA, SDB가 바뀌기 쉽습니다. 반면 라즈베리파이는 메인 보드에 내장된 온보드 SD카드 슬롯, 물리적 버스 경로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주 슬롯 SD카드, 리눅스 커널에서 무조건 MMC 블락 0으로 고정인식됩니다. 파티션 번호 SD카드의 1번, 2번, 6번 파티션은 커널에서 항상 P1, P5, P6이라는 이름으로 100% 일정하게 생성됩니다. 따라서 재부팅을 아무리 해도 파티션 이름이 바뀌는 일, 레이스 컨디션입니다. 이 구조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GPT, 약자가 GUID 파티션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가 아닌 MBR 파티션 테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AOSP가 GPT 파티션을 읽어서 파티션의 문자 이름, 시스템 벤더, 메타를 파악해 데브 블락 바이네임 심볼 링크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려면 해당 매체에 GPT 기반 파티션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린 것처럼 바이네임 링크를 이용해서 장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GPT에서 VDA 파티션에 대한 이름을 확인해서 그러면 그 이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숲하면 장치명에 대해서 심볼링 링크 이름을 숲으로 지정해 주는 겁니다. 라즈베리파이용 부트로더 및 커스텀 AOSP 빌드 스크립트는 가볍고 전통적인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입니다. 파티션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하는 방식이 MBR 파티션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MBR 파티션 테이블에는 각 파티션에 문자 열림을 부여하는 기능 GPT 네임필드입니다. 이 존재하지 않거나 커널에 U 이벤트 수린해서 이름 파싱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GPT에는 각각의 파티션에 대한 이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 MBR에는 파티션에 대한 이름 부여하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uEventD가 파티션 이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데브 블락 바이네임 디렉토리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겁니다. 3. 포팅 및 빌드 스크립트의 단순화, 개발 편의성입니다. 라즈베리파이로 안드로이드를 포팅한 개발자, 예를 들어 캉 등 입장에서 AOSP의 복잡한 다이나믹 파티션, 슈퍼나 GPT 기반 AVB, 안드로이드 베리파이드 부트의 약자입니다. 보안 검정 레이어를 적용하려면 수많은 홀과 커널 코드를 수정해야 됩니다.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 SD카드를 물리 파티션 7개로 미리 나눠두고 fstat.alpha5에 mmc blk 제로 p5 mmc blk 제로 p6을 직접 명시해 두면 복잡한 바이네임 매핑이나 디바이스 매퍼 계층 없이도 최소한의 코드로 안드로이드를 바로 부팅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요약입니다. 하드웨어 고정성, 라즈베리 파이의 내장 SD카드는 부팅 시 무조건 mmc blk 0으로 고정되므로 장치명이 바뀔 위험이 없습니다. 파티션 포맷, 파티션 이름 정보가 없는 MBR 파티셔닝 구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바이네임 심볼릭 링크가 생기지 않습니다. 포팅 구조의 단순화, 오픈소스 개발자가 라즈베리 파이의 안드로이드를 가장 가볍고 직관적으로 얹기 위해 직접 경로 방식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폰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자 입장에서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장치명을 직접 fstat.alpha에 바로 명시해서 마운트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라즈베리 파이가 MBR 방식으로 부팅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셋, 프락, 파티션즈 명령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면 메이저 마이너, 블락, 네임, mmc blk로 장치명에 대해서 장치에 있는 파티션 출력되고 있습니다. 루프 기능에 대해서도 제가 앞에서 동영상 만들었는데 편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궁금한 점이 생겨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mmc blk 제로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MBR 방식인 경우, 자, mmc blk 제로 P4, mmc blk 제로 P4의 크기가 1, 원블락 매우 작음으로 보이시죠? 보면 네, P4가 블락이 1개입니다. MBR은 기본 파티션을 최대 4개까지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션을 5개 이상 P5에서 P7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나누기 위해 4번 파티션 P4를 확장 파티션 껍데기로 만들고 그 안에 논리 파티션 P5에서 P7들을 집어넣은 전형적인 MBR 파티션 구조입니다. 반면 GPT 방식은 확장 파티션 없이 P1에서 P7이 모두 동일하게 주 파티션으로 깔끔하게 나열됩니다. fdisk로 한번 해보면, 자, 이 명령은 지원이 안 됩니다. P4 파티션을 이용해서 P5, P6, P7 파티션을 P4 파티션에 포함해서 논리 파티션으로 구성해서 결국 P1에서 P4까지 4개의 파티션으로 만들어서 부팅시 마운트 한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MBR은 기본 파티션을 최대 4개까지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4번 파티션 P4를 확장 파티션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PO에서 P7들을 집어넣은 전형적인 MBR 파티션 구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 캡프라 파티션을 쳤을 때 크기가 1인 MMCP 결제로 P4 파티션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라즈베리 파이가 MBR 방식 익스텐디드 파티션이 나뉘어 부팅되었음을 나타내는 100% 정확한 증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에뮬레이터나 폰에서는 바이네임, 심볼릭, 링크 이용해서 지정한 디렉토리를 마운트 하는 거고, 라즈베리 파이는 직접 장치명을 fstep 파일에 지정해서 각각의 지정한 디렉토리에 마운트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이유 한번 알아봤습니다.